안녕하십니까, 황여실입니다. 정부가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고 알려져 있죠. 차기 대권 주자로 또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현장 시찰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에 찔렸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 우발 사건으로 치부해서 축소해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범행 동기,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당시 왜 초기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는지까지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1월 1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난 김병기 의원,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정구승 변호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김병기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에 이어서 출국 금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의혹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뭐 시간이 갈 때마다 나오고 있고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 아마도 이러한 그 문제나 뉴스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JTBC 뭐 단독 보도도 있었고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뭐 수산시장에서 100만 원 넘게 먹고 가면 그 시장 상인분들이 우리가 계산했다 이제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데 아하.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의혹 제기 수순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사안의 핵심은 비로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공천 의혹 실체 3천만 원부터 해서 지금 관련자들 5명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잖아요. 예. 이제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는 거는 수사기관 자체에서 물증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진행이 이제 스피디하게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후 행위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좀 제가 좀 저 부인과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화끈하게 좀 성격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를 뭐 지금 제명 조치 얘기 나오니까 뭐 억울하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냐 한 달도 못 그랬죠. 기다리냐 이런 식으로 SNS에 또 올리시는 이런 대응 자체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 모습으로서 좀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한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아니라 확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김병기 부부부터 해서 여기 김경 또 시의원이 진술했잖아요. 그 자리에 강선우가 있었다. 강선우는 뒤에 몰랐다. 점점 진술이나 관계자들이나 참고인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의혹 제기 수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리 수순으로 들어갔다. 네. 경찰 수사가 아무튼 본격화되고 있는데 나온 이야기 중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어떤 개인 금고가 있는데 크기가 뭐 1m 가로 세로 높이까지 1m씩이다. 뭐 이렇게 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향방을 못 찾았어요. 근데 사실 이번 김병기 현 의원에 대한 예. 수사에 대해서 경찰은 비판받을 지점이 많습니다. 일단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그렇죠. 실제로 예. 미국을 갔고 물론 귀국은 했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 그 사이에 뭐 김경시 의원이 텔레그램에 재가입을 했느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점이고 예. 김병기 의원에
부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된 거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 예상하지 못할 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너무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실제로 금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건 누군가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금고를 찾아서 갔는데 없다. 즉 그 시간 동 벌어놓은 시간 동안 이것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건 경찰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고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금고 안에는 보통 놓는 게 무엇일까요? 장부 또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한테 받은 돈이 여기 들어있을 가능성을 보고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보통 이제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런 장부는 보통 출력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걸 찾기 위해서 경찰이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숭실대 편입 의혹에 관련한 자료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았는데 그냥 놓고 왔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나 뭐 수사권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의 암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그럴싸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암장이 현실화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맘먹고 이렇게 묻었을 때 심지어 그 동작 경찰서와 그 국회의원 간의 유착이 있었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무혐의 종결 처리해서 타기관 즉 검찰로 안 넘겼다고 쳤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그걸 그냥 물리적으로만 어떻게 할까 상상의 영역이 있었는데 그 실제로 나온 사건이거든요. 뭐 민주당이 지금 개혁 법안을 잘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찰의 암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의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건 김병기 의원에 대한 그 경찰의 암장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런 암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스템적으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뭐 두 분이 다 뭐 민주당에 계시니까 변호사 당원입니다. 아니군요. 네, 민주당원이요. 죄송합니다.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만 이제 압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어제 있었던 숭실대 편입 의혹도 그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리스트에 없었기 때문에 못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그걸 홀드해 놓고 긴급하게 영장 또 받아옵니다. 네, 추가 영장이나 추가 수사를 했어야죠. 이제 그런 절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지금 김병기라는 집권 여당, 그다음에 거대 야당, 그때 당시에 그 대표에 대해서 사실 절차 뒤에 숨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말 잘했다가 아니라 경찰이 절차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가 영장 발부를 해라, 추가 수사를 해라 이런 기본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숭실대 편입. 우리 과거에 이 대학의 입시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많은 이제 특히 조국의 그 자녀들이라든가 그 전에 뭐 최순실이라든가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민감한 게 내 자녀의 입학 문제입니다. 근데 바로 이 편입으로 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게 어떠한 권력 작용이 작용을 해서 또 다른 학생의 피해자, 아니 또 다른 어떤 교육기관의 피해자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정권의 결탁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스스로는 경찰 절차 뒤에 숨지 말고 추가 영장 발부하고 추가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의 입장이다. 네. 민주당 대변인이십니다. 예. 다시 이제 김병기 의혹으로 들어가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 측으로부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여기서 좀 뭔가 핵심 뭐 진술들이 나올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보좌관들 중에서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다수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김병기 의원과의 전 관계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관계 때문에 뭐 거짓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연 그 변호사 자격 있는 분이 무고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까? 그리고 그 변호사가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를 낸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 합치되는 진술만 하더라도 충분히 구성 요건 즉 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김병기 의원에게 치명적인 오늘 조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까지 진술을 하게 된다면 전선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구성 그러면? 요건은 유죄가 구성 된다는 요건. 가능성이고 만약에 정말로 예.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 있다고 예.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고가 사라졌다거나 핸드폰을 탈퇴를 했거나 뭐 핸드폰을 바꿨다던가 이런 사정이 밝혀진다면 충분히 구속 요건도 네, 구속 해당할 수 요건으로. 있는 거죠. 예, 예. 어제 나왔던 아까 이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량진 수산시장 100만 원 넘게 식사하고도 그 이제 시장 상인들한테 돈을 요구했다는 거. 이것도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대가 관계나 아니면 요구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입증이 돼야겠지만 전형적인 지역과 의원이 연루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감시가 언론이든 시민들의 감시가 조금 더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선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난다. 국힘 경우에는 뭐 경북 아니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전라도 이쪽에서 예. 지역 유지들과 유착돼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 그렇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휴먼 에러에 그 국한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예.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제 시스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내분이 직접 이 상인회를 만나서 뭐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어제 보도 내용을 보고 아, 요건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렸잖아요. 김병기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아직까지는 등록은 안 한 아, 상태로 그래요? 이제 참여만 한 상태로 알고 요게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일주일 이제 정도 네, 기간을 주나요? 일주일 내에 하지 않을까라는 2주 내? 예측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근데 가장 민주당에서 불편해하는 건 이렇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까지를 지금 의결을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왜 이런 형태를 만드시냐.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 당에서 이분을 제명하는 형태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운 형태인가? 꼭 이렇게 제명까지 하도록 뭐 억울하다면서 끝까지 뭐 거짓이라면서 버티셔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나 녹취도 많이 나왔고 관련 폭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민주당과 김병기 의원만 연관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각에서는 야 김병기 저렇게까지 버티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아? 미스터 리를 기다리는 거야.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미스터 리는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특히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친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식으로 당에 무리를 주면서 버티는 건 민주당에 굉장히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본인이 억울하면 수사기관부터 푸시고요. 이렇게 당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볼 때 그 김병기 의원이 지금 한 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고 이것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의 요건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도 현직 국회의원이고 진술 오염의 우려가 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 체포영장을 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그 증거 인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번 압수수색이나 이런 결과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혐의까지 있다고 하면 아마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녹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그냥 제 정치인이 아니고 한낱 패널이자 평당원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상한 정무적 판단이지만 변호사 입장에 봤을 때도 피의자나 의뢰인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이렇게 다투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나중에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면 아마도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해갖고 최소화하자라고 이제 설명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김병기 의원이 본인의 가족에 대한 의혹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경찰이 이제 부인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조사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걸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증거가 있는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또 문제인 거죠. 소환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저는 만약 필요하다면 소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그 당에 대해서 뭐 탈당을 하지 않고 버티던 수사기관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객관적 증거 아니면 오늘 조사했던 비서관의 뭐 진술에 따라서 그렇죠.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소환돼야 되고 강제 수사로도 전환을 해야죠. 여기에 만약에 경찰이 머뭇거린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암장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우리가 그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지금 민주당 의원이 막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이 그 눈치 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어제 이제 SNS에 왜 이토록 잔인한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네. 당내에서 좀 안 좋은 여론이 오히려 좀 늘어나는데 좀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바로 김병기 의원이 맨 처음 이게 폭로가 된 게 뭐 텔레그램을 본인이 이게 하셔서 더 논란이 됐잖아요. 반성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엔 뭐 지금 이해훈 후보자도 물론 그렇지만 김병기 의원의 이런 문제점은 시작점이 간단합니다. 바로 보좌관에 대한 갑질이거든요. 예. 그럼 이 갑질 문제 강선우 의원부터 그랬지만 갑질 앞에 무너진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당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우면 다냐? 원내대표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그 지금 정말 자택뿐만 아니라 의원실이라든가 관련자들 다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 포함해서 부부 포함해서 5명이나 출국 금지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온갖 계속 녹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정치 생명 끝났다. 이건 당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명이 정치 생명은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처 의원, 처 정치인 정치 생명 끝났다 판단하시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정치인이라고 보실까요? 이미 정치 생명에 대해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도 그다음 수사기관도 거기에 막 걸맞는 수사와 당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 저 사실- 정정을 하자면 예. 갑질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갑질은 도덕적 책임, 뭐 법적인 책임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저는 핵심 문제는 갑질이 아니라 비위라고 합니다. 비위 사실이 비위. 있고 그거는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은 이미 떠났고 법적 책임만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잔인하다, 자기에게 잔인하다 하는데 범죄 피의자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예. 소위 말해 지팔직권이라고 하죠. 네.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잔인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전혀 정치인답지 맞습니다. 못했다. 선당우사를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깔끔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예. 형사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돌아올 여지라도 있었지만 지금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당에 부담을 주면서 아니면 그리고 거만한 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치적 그 생명력은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 검찰이었으면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에도 사실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갑질로 빠르게 시작돼서 결국에는 네. 정치자금법까지 연결되는 모든 예. 행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좀 수사를 경찰에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